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항 정리부터 확률의 뜻과 활용까지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해온 거 질문 162번이요. 자, 162번 볼게요. (162번을) 보면은 21의 11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21의 몇 제곱? 11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두 수의 뭔가 공통된 숫자를 뭔가를 하나 잡을 거야. 뭐가 좀 공통된 숫자로 들어있을까? 400과 21은 20이라는 숫자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20이라는 숫자를 x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결국에 이 식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의 11제곱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11제곱을 먼저 전개를 해봐야겠지. 얘 우리 이항 정리 쓰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11c 0에 x 11제곱. 아, 여기 11로 잡자. 얘로 잡는 게 편하니까. 그 다음 11c 10에 x에 10제곱. 그 다음 11c x에 11c 9에 x에 9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 11c 2에 x에 제곱 더하기 11c 1에 x 더하기 11c 0이야 사실상. 근데 봐봐, 이거를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x제곱이라는 인수가 들어있으면 거기선 나머지가 생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 11c 11의 x 11제곱부터 얘까지는 나머지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만 계산해주면 되지. 즉 x 플러스 1의 11제곱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11x 플러스 1이다 라고 구한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숫자로 대입하니까 x에다가 몇 대입한다고? 20 대입한다고. x에다가 20 더하면 실질적인 진짜 나머지는 바로 몇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 수상에서 했어. 뭐로 나눈 나머지 하면은 x 치환해가지고 나머지 식 구하는 부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보겠다는 거지.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이상은 어차피 x제곱이 다 들어있죠, 항으로. 그러면은 거기선 나머지가 생길 일이 없고, 나머지가 생길 부분은 1차 상수만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또 질문. 이항 정리 파트는 더 이상 그럼 질문 없어요, 이제? 이항 정리 그럼 이제 더 이상 질문 없나요? 그러면 확률 단원 질문 265번. 자, 265번 볼게요. 지금 어떤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어떤 임의의 점 P를 잡았을 때 삼각형 PAB가 예각 삼각형이 되도록 이래요. 자, 우리 이게 지금 A, B, P를 잡잖아요. 근데 P가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디가 되냐면, 자, 이런 상황인 거야. 우리는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볼 거예요.
P가 정확하게 이 원 위로 올라가면 삼각형 PAB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오히려 P가 그 원보다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둔각이 만들어지고, 이 반원보다 위에 있으면 예각이 되겠죠. 즉 우리는 예각삼각형을 만들려면 P가 바로 이 영역의 어딘가에 위치하게끔 만들어라라는 소리예요. 즉 전체 넓이 안에서 저 영역의 넓이가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를 찾으면 돼. 전체 넓이는 몇이죠? 16이죠.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자 우리 얘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2야. 그럼 이 반원의 넓이는 몇이야? 2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노란색 영역에 해당하는 확률은 16분의 16 마이너스 2파이. 그래서 약분하니까 8분의 8 마이너스 파이가 바로 예각 삼각형일 확률이다. 그냥 이렇게 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또 질문 220번. 자, 220번을 보면은 지금 전체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래요. 그 안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 자, 2x 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k가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판별식 D 9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범위는 k가 0 이하이거나 k가 9분의 8 이상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먼저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얼마만큼을 차지하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전체 범위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만약에 1까지라고 해봐. 그 안에서 0 이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 길이에요. 그리고 9분의 8 이상. 9분의 8부터 1까지 여기에요. 자, 그럼 우린 길이로 따지는 거야, 이거는. 원래 전체 길이가 몇이었어요? 전체 길이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인데 우리가 해당하는 영역의 길이로 갈 거야. 이 길이 몇이야? 1. 여기는 길이 몇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길이가 총 몇이야? 그렇지. 그럼 2 중에서 9분의 10만큼 차지했다. 따라서 확률 구하세요 하면은 2분의 9분의 10 하니까 답은 9분의 5 길이로 찾는 거라고요. 알겠나요? 또 질문 없습니까? 확률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다음 새로운 진도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오늘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제 그냥 확률 구하세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전체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라고 해서 우리가 PA는 NS분의 NA다 이렇게 구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은 상황이 두 개가 펼쳐지는 거야. 뭐냐면은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건데, 문제는 그냥 B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A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난 것 중에서 또 B도 일어나는 경우를 찾는 게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쓰냐,
우리는 P, A, 바, B라고 쓰면은, 자,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건 뭐냐면요. 최종적으로는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 A가 일어나기 전에 누가 먼저 일어났다고? B가 일어난 것 중에서 그 안에서 A가 일어난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게 분모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A가 일어난 경우를 어디서 찾을 거냐면은 전체 경우가 아니라 B가 일어난 경우 중에서 찾아줘야 돼요. B가 일어났다고 봤을 때 그 안에서 A도 일어난 거기 때문에 A와 B가 같이 일어난 상황. 이게 바로 PA 바 B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계산 정식 원래 정확한 계산은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PA 바 B와 PB 바 A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 얘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게 B가 일어난 것 중에서 A가 일어난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뭘 구하는 거야?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B가 일어난 것을 어디서 찾겠다고? A가 일어난 것 중에서 그 안에 B도 있는 걸 찾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볼 건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확률의 곱셈 정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얘들아, 선생님은 그 뭐 확률의 곱셈 정리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식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정작 그 내용을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그냥 저 내용만을 가지고 오늘은 먼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바로 한번 넘어가서 293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293번을 보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은 0.4래요.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0.5래요. 근데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0.1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확률 계산에서 얘에서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이건 몇 나와요? 이건 0.8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합집합의 확률 구하는 방법.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고 거기서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몇? A가 일어날 확률 몇? 0.4. B가 일어날 확률 0.5. 그 말은 교집합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몇? 얘는 0.1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래? P, A, 바, B를 구하래요. P, A, 바, B는 누가 일어난 것 분해? B가 일어난 것 분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라고요. 따라서 B의 확률은 0.5, A 교집합 B 확률 0.1이니까 얘는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알겠나요? 그러면 298번 볼게요. 이제 이게 문장형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역 마라톤 대회 참가 여부를 조사를 했대. 자,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남학생은 몇 명이래요? 12명이래요. 참여하지 않는 남학생은 6명이래요. 그래서 총 남학생은 18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참여하는 여학생은 7명이고 참여 안 하는 사람이 9명이야. 그래서 총 여학생은 16명이야. 그러면 전체 참여하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19명이고 전체 참여하는 학생은 15명이죠.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5명이죠. 자, 그럼 문제를 잘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학급에서 임으로 택한 한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일 때래. 그럼 우리는 참가하는 학생 중에서만 확인을 할 거라고. 이 19명 중에서 여학생을 고르래요. 참가하는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몇 명이야? 7명이죠. 따라서 확률은 그럼 몇이다? 어떻게 된다? 19분의 7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즉 전체 인원에서 참가하는 여학생이 몇 명이냐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애들 중에서만 고른다는 거. 이게 조건부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이 학급에서 마라톤에 참여하는 여학생을 고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냥. 그러면 그때는 몇이겠어요? 34분의 7이 되겠지? 그때는 전체 인원 중에서 그냥 고를 거니까. 근데 얘는 이미 전제를 깔았었잖아, 한번. 이 학급에서 임으로 택한 한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일 때 라고.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바꿨어. 임으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그 학생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확률은? 이라고 물어봐. 그럼 그때는 몇 분의 몇이 될까요? 그렇지. 남학생 중에서 찾는 거야, 이번엔. 그럼 남학생이 총 18명이야. 그 중에서 참가하는 학생의 수가 12명이니까 18분의 12, 즉 3분의 2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조건부 확률을 풀 때는요. 그래프다. 이렇게 이변수에 대한 표를 그려서 보면은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표를 그릴 수 있으면 표를 그려서 볼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겠나요? 자, 그럼 301번도 보자. 301번을 보면은 전체 회원이 25명, 여자 회원이 11명인 어느 여행 동아리에서 사전 답사를 갈 2명의 회원을 뽑으려고 한다. 래요. 자, 표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자이냐 남자이냐로 나눌 거고요. 사전 답사를 갈 거냐 말 거냐로 나눌 거야. 이해가요? 근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래요? 토탈 25명이래요. 그 중에 여학생이 몇 명이래? 11명이래. 그럼 자동으로 남학생이 몇 명이겠어? 14명이겠죠. 자, 이렇게까지 채웠어, 먼저. 근데 그 안에서 임으로 한 사람씩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남자일 확률은?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참여하는 사람을 여기를 구하고 싶어. 그죠? 근데 그냥 한 명씩 뽑는데. 사전 답사를 갈 2명을 그냥 뽑을 거래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에 남자를 뽑을 확률은 몇이겠어요? 25분의 14. 25명 중에 14명 한 명 고르면 돼. 자, 그러고 나면은 두 번째 또 한 명을 더 뽑아야 돼. 근데 이번에는 인원이 한 명이 줄어있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더 뽑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24명 중에 몇 명을 골라야 돼? 그렇지. 남자가 한 명이 빠졌으니까 여기도 13명이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사실 이게 얘들아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근데 봐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 몰라도 그냥 문제 풀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사실 곱셈 정리를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해버리면 너네가 더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곱셈 정리라는 걸 가르치는 대신에 그냥 문제를 보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해서 얘를 계산해주면 바로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305번 볼게요. 흰 바둑돌 3개,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을 순서로 하나씩 꺼낼 때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이래요. 자, 문제는 순서가 정해졌어. 누가 먼저 뽑아야 돼?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뽑아야 한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구하고 싶어? 을이 뭘 고를 확률? 검은 걸 고를 확률이야. 그럼 앞에서 갑은 검은 걸 골랐을 수도 있고 흰색을 뽑았을 수도 있겠죠? 둘 다 상황을 생각해야죠. 갑이 흰색, 을이 검정을 고를 확률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갑도 검정, 을도 검정을 고를 확률. 자, 먼저 갑이 검정을 고를 확률은 몇이에요? 그치? 전체 바둑돌 7개 중에 흰색은 3개잖아. 7분의 3의 확률로 갑이 흰색을 골랐어. 그러고 나면은 두 번째 이어서 을이 검정색을 골라야 돼. 자, 남은 바둑돌 몇 개야? 6개야. 그 중에서 검은색 몇 개 남아있어? 4개 온전하게 남아있잖아요. 해서 이 경우에는 7분의 2다. 그럼 두 번째, 갑도 검정, 을도 검정을 고를 확률이에요. 갑이 검정을 고를 확률은 몇이죠? 7분의 4야. 그러고 나면 을이 검정을 고를 확률은 몇일까요? 6분의 3이 되겠죠. 왜? 바둑돌도 이미 갑이 하나를 뽑아서 줄었지만 그게 검정색이었기 때문에 검정색 돌도 하나를 줄여야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온 확률은 7분의 2.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을이 검정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은 이 두 가지 확률을 모두 더해서 총 몇이다? 7분의 4다 라고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다 그냥 나눠 놓고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곱셈 정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곱셈 정리 지금 몰라서 못 풀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곱셈 정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얘들아, 조건부 확률은 PA바 B고 PB바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꼭 그걸 어떻게 표현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뭘 A로 잡고 뭘 B로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 가죠? 그냥 이 상황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A와 B 중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A 줬고 어떤 사건을 B로 잡아야 돼요? 이걸 막 고민해버리는 순간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음 309번 볼게요. 자, A 주머니에는 크기가 같은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고 B에는 크기가 같은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는데 자, 끊어 얘들아. 먼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주머니부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임의의 주머니 1개를 선택하여 그 안에서 2개를 꺼냈을 때 흰 구슬이 1개, 검은 구슬이 1개 나왔대요. 그러면 그때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순서가 뭘 먼저 구해야 돼?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올 전체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 그 중에서 A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조건부 확률은 얘들아 시간 순서라는 게 없어요. 뒤에 사건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얘가 일어났을 때 앞에가 어떨 확률이다. 그러면 어쨌든 이 뒤가 나올 확률을 다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먼저 A에서 흰색, 검은색이 1개씩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요. 처음에 일단 주머니를 선택해야겠죠?
그럼 A를 선택할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죠. A 아니면 B잖아. A 주머니를 선택을 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A 주머니에는 총 6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구슬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2개를 택하겠대. 6C 2분의, 근데 그게 흰색 1개, 검은색 1개를 고를 확률을 구하는 거야. 2C1 곱하기 4C1. 그럼 이거는 뭐야? A 주머니에서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B 주머니에서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자, 먼저 B를 택해야 돼. 그러니까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 안에서 B에는 총 구슬이 6개 들어있어, 역시나. 근데 흰색 1개, 검은색 1개 골라야 돼. 어떻게 돼요? 3C1 곱하기 3C1.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 15분의 4가 되고요. 얘는 계산을 해보면 30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자, 문제에서 잘 읽어봐. 임으로 주머니 1개를 택하여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을 때 전제가 뭐예요? 흰 구슬이 1개, 검은 구슬이 1개 나왔을 때 이게 먼저야. 그래서 우리는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이 1개 나올 확률을 다 구한 거야. 그러면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올 총 확률은 몇이었어요, 지금? 뭐야? 15분의 4랑 30분의 9를 더한 거죠. 이게 전체 경우야. 근데 그 중에서 뭘 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머니가 A였을 확률을 구하래요. 주머니가 A에서 나온 거는 몇이에요, 확률이? 15분의 4. 그게 바로 분모에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흰 구슬이 1개, 검은 구슬이 1개 나올 확률을 다 구해. 그 중에서 어떤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를 분자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이해 가나요?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17분의 8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가요? 다음. 자, 이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뭐냐면은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걸 볼 건데 먼저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걸 배울 거야. 자, 두 사건이 얘들아 독립이래요. 우리 독립의 의미가 뭐예요? 독립은 뭐래? 뭘 독립이라고 불러 우리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나 홀로 일어서는 거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독립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방금 말했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독립의 정의는 이거야. 원래 우리는 P, A, 바, B는 뭘 의미해요? B가 일어난 사건 중에서 A가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죠. 근데 A와 B가 만약에 서로 독립이다 라면은 B랑 A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고. 즉 나는 최종적으로 구할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였어 얘는? A가 일어날 사건을 구하는 거였는데 이 A가 일어날 확률이 B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B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얘가 PA라는 값 자체 그대로 나와 버린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P, B, 바 A는 나는 A가 일어나는 사건 중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건데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는 건 이 A가 B가 일어날 사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B가 일어날 확률 자체로 계산이 나와버린다라는 게 독립의 정의야.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뭘 써볼 수 있냐. 자, PA와 B는 사실 PB분의 PA 교집합 B였죠. 근데 이게 PA와 같대. 반대로 얘는 PA분의 PA 교집합 B죠. 근데 이게 PB와 같대.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건 결국에 뭐냐?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할 거예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이건 어떤 식의 만족을 하는 거냐면 A 교집합 B,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양배 PB 곱했고요. 양배 PA 곱했을 때 똑같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래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건 결국에 A와 B의 교집합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거와 같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 독립이냐? 배반이냐? 자, 언뜻 이해하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독립은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날 확률이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두 개가 겹치는 사건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A가 일어나면서 B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 없다. 즉, 교집합의 확률이 0이다. 라는 건 배반 사건이에요. 이게 0인 거고, 독립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사실 동시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건 영향을 받는 거야. 왜? 저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경우는 쟤한테서는 일어날 수 없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오히려 이거는 서로가 겹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요.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의 확률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얘가 0이 아니라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을 그냥 각각 곱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야 돼. 근데 A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있고 B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있어.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 안 준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지.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양궁 선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A라는 양궁 선수가 있고 B라는 양궁 선수가 있어. 근데 A라는 양궁 선수의 명중률은 2분의 1이래. B라는 양궁 선수의 명중률은 5분의 1이래. 그러면 두 선수 모두 명중할 확률을 구하세요 해요. 근데 봐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런 상황이야. A가 명중을 했으면 B는 걔한테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얘도 같이 명중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명중을 해버리면 나는 무조건 명중을 못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죠. 쟤는 쟤고 나는 나잖아. 그러면 A가 명중을 할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야. B가 명중을 할 확률이 몇이야? 5분의 1. 근데 이거는 같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 두 개 확률을. 그 상황이라고 지금. 이해 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그냥 국어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독립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가 아니라는 거. 이거 명심하세요. 알겠죠?
해서 어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과 같다라는 건데, 자,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명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첫 번째,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에요. 두 번째,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에요. 세 번째, 두 사건의 모두 여사건끼리도 서로 다 독립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A와 B의 여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건 이 말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PA랑 PB의 여집합의 확률을 곱한 거잖아요. 그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건데, 자, 이제부터 잘 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죠. 그럼 이거는 얘가 일어날 확률은 순수하게 A만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그게 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 했기 때문에 이미 A 교집합 B는 뭐와 같아?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 곱과 같대. 이걸 그대로 바꿔 대입을 해보면 PA 마이너스 PA, PB라고 바꿔볼 수 있어 없어? 있죠? PA로 묶여. PA로 묶고 나면 남는 게 1-PB인데 1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그게 바로 뭐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결국에 얘는 뭐와 같다? PA, PB의 여사건과 같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 곱한 거랑 같다. 나왔다는 건 두 개가 서로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지금. 근데 3번은 좀 달라요. 3번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증명을 보여줄게요. 그러면 둘 다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냐라는 걸 우리가 볼 건데,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서로 독립이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에요. 이거는 우리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래 안 그래? 즉, 전체에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다 뺀 거야. 근데 우리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거기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죠. 그래 안 그래? PA 교 B 대신에 얘로 바꿔 넣을 거예요. 그리고 괄호 전개 풀게요. 그러면 1-PA 마이너스 PB 플러스 PA, PB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에 거는요 1-PA로 그냥 묶어. 뒤에 게 마이너스 PB로 묶을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PB로 묶고 나면은 남는 게 1-PA가 남겠죠? 공통인수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럼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1-PA로 묶고 나면 남는 건 1-PB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1-PA가 뭐야? 그렇지, P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의 확률. 1-PB는
B의 여사건의 확률. 그럼 뭐야? 곱한 게 같다라고 나왔네. 그래서 여사건들끼리도 서로 독립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독립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313번 봅시다. 1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10원짜리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대요. 자, 그러면 A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이에요? 뭐예요? 10원짜리 동전 1개랑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졌대. 근데 10원짜리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그러니까 10원짜리는 뒷면이 나오고 100원짜리도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원짜리 동전은 뒷면이 나왔는데 100원짜리 동전은 앞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A가 일어날 전체 확률은 몇이에요?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4개야. 그 중에 사건이 몇 개라고? 얘는 2개라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확률만 구하면 안 되고 A의 사건이 뭐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한번 구해야 돼요. 그 다음 B는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래요. 그러면 10원짜리 동전이 앞면 나오고 100원짜리도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10원짜리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100원짜리는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B의 확률은 몇이에요? 그치, 역시나 2분의 1. 전체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2개밖에 없으니까 사건이. 그러면 마지막 C는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이래요. 그 말은 1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면 100원짜리도 앞면이 나오고, 1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면 100원짜리도 뒷면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C가 일어날 확률은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자, 그럼 이 세 사건들 중에 서로 독립인 사건을 구하자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 각각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A와 B의 겹치는 경우는 몇 개예요? 한 개죠. 즉, 확률은 4분의 1.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사건인지도 구해야 한다는 거야. 확률만 구해놓으면 너네는 교집합의 확률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가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교집합 C의 확률을 구할 거야. B랑 C에 겹치는 경우는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면 전체 4가지 중에 한 개야. C 교집합 A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C와 A에 겹치는 경우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럼 봐봐. A 교집합 B의 확률은 4분의 1인데 이거는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 곱한 거랑 같다고 말해야 하냐? 할 수 있죠. 즉 A, B는 서로 독립이야. B와 C의 교집합의 확률이랑 곱한 거랑 같아야 달라요? 그럼 B랑 C도 서로에게는 독립이야. C의 확률이랑 A 확률 곱한 게 교집합 확률이랑 같아 안 같아? 그 말은 A랑 C도 서로는 독립이야.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해서 서로 독립사건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셋 다 된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그러면 317번 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는 공집합이 아니고 B는 공집합이 아니다. 즉 A의 확률이 0이 아니고 B의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기억.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PA와 B는 PA와 B의 여집합이다 라고 했어.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서로에게 조건부 확률을 했을 때 PA와 B는 뭐와 같아요? A, B가 서로 독립이래요. 독립이라고 하면은 PA 바 B는 뭐와 같아요? 그치? B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A가 일어날 확률만 구하면 돼. 얘는 PA야. 그런데 A,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은 어때요? 얘도 독립이라고 했지? 그러면 PA 바 B의 여사건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얘도 얘 영향 안 받고 그냥 얘가 온전하게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같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는 서로 종속이다.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는 서로 역시나 독립이죠. 독립이 아닌 게 종속인데 얘는 독립이라고 했잖아 우리 아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 B는 서로 독립 사건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냐? 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한다는 건 교집합의 확률이 몇이다? 0이라고 말하는 게 배반이야. 근데 이게 독립이기까지 하려면 PA와 PB의 곱이 같아야 되는데 PA나 B 둘 중에 하나만 0 나와도 배반 사건이면 독립 사건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미 PA랑 PB가 0이 아니어야 한다고 문제 나와 있었잖아. 곱해서 0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얘는 배반 사건이랑 독립 사건은 그래서 다른 상황이라는 걸 잘 생각하라고요. 알겠나요? 다음 그러면 이제 한번 확률 계산해 볼게요. 319번 봅시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래요. 자, 독립이고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맨 앞에 쓰세요. PA 교집합 B는 PA, PB다 라고. 이거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럴 때 PA는 2분의 1 PA 합집합 B는 6분의 5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합집합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동시에 일어난 상황을 빼죠. 근데 PA는 몇이래 지금? 2분의 1이래. 근데 B를 몰라.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B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따라서 2분의 1B는 몇이야? 6분의 3 빼니까 6분의 2 3분의 1 나와야 되네요. 그 말은 B가 일어날 확률은 바로 몇이다? 3분의 2다. 이렇게 구한다고요. 알겠나요? 다음 323번 볼게요. A 나라와 B 나라에 내일 눈이 올 확률이 각각 0.5, 0.4래요. A, B 중 적어도 한 나라에 눈이 온다는 거. 그럼 뭐만 아니면 돼? 둘 다 눈이 안 오기만 하면 돼. 그것만 아니면 되는데, 자, A 나라에 눈이 오는 경우랑 B 나라에 눈이 오는 건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영향을 준다는 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눈이 오면 미국에도 눈이 와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각 계산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둘 다 눈이 오지 않을 확률을 빼면 되겠죠? 둘 다 눈이 오지 않을 확률 어떻게 구해요? A가 눈이 오지 않을 확률은 0.5. B가 눈이 오지 않을 확률은 그거를 1에서 빼면 된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그냥 이렇게. 알겠나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독립이라는 그냥 개념을 하나 배운 거지. 사실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독립 몰라도 풀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냥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다음. 자, 그럼 328번 볼게요.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4분의 3인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래요. 한 번 이상 친다는 건 뭐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야. 아예 스트라이크 한 번도 못 치는 것만 아니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 확률 1에서 빼면 되지. 4번 다 스트라이크를 못 친 경우. 못 치고 하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살짝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2번 이상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2번을 칠지 3번을 칠지 4번을 칠지 이런 건 정해줘야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그냥 n번 반복하는 동안 한 번 일어날 확률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확률로 계속 뭔가를 여러 번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요. 이를테면 제일 쉬운 게 뭐 주사위 던지기라든지 동전 던지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거예요. n번 시행을 했을 때 이런 거야. 한 번 시행을 해서 그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P인 확률이 시행이 있어. 근데 그 시행을 n번 시행했을 때 n번 중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n번 중에 일단 r번을 골라야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을 시행했어. 그럼 그 중에서 r번은 일어났고 나머지 n-r번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그러면은 몇 번째에서 일어날 건지 r개를 먼저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먼저 골라요. 이 n개 중에 r개를 고른다는 건 이거야. 1번 시행, 2번 시행, 3번 시행, 4번 시행, 5번 시행해서 n번 시행까지 했어. 그 중에 내가 어디 몇 번째에서 얘가 나타났다. 그거 r개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이해가요? r개가 1, 2, 3, 4, 5, 6, 7, 8, 4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r번이 다 나타날 수 있지만 뭐 건너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r개를 골라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몇 번째에서 나타날지를 골랐으면 거기에서는 다 일어났다기 때문에 P를 몇 번 곱하겠어? P가 r번 곱해지겠죠? 일어날 때마다는 다 P씩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건 버릴 거야? 일어나지 않은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일어나지 않은 건 몇 번 일어났어요? n-r번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것도 곱해줘야 돼요,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통 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Q가 바로 1-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한번 또 문제 풀어볼게요. 33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기로 할 때 동전이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잘 봐야 돼. 지금 상황이 뭘 먼저 던져요? 주사위를 먼저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면
두 번 던지는 거고, 짝수가 나오면 세 번 던질 거래. 근데 최종적으로는 동전은 앞면이 두 번 나와야 한대. 자, 그럼 잘 봐. 먼저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이야.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이야. 근데 각각의 상황에서 자, 홀수가 나왔으면 우리는 몇 번씩 던질 거라고, 동전을 이제 두 번 던질 건데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두 번 중에 두 번이 다 앞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두 번 중에 두 번 다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이죠. 이게 두 번 나왔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이해가요? 근데 짝수가 나왔어. 짝수가 나오면은 몇 번 던져요? 세 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와야 한다고. 그럼 세 번 중에 먼저 두 번을 골라. 근데 그 두 번은 앞면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 한 번은 뭐가 나왔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그러면 또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더해주는 게 전체 동전이 앞면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사실 오늘 내용은요, 얘들아, 개념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개념은 간단해. 근데 이걸 문제에 적용해서 봤을 때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어디를 풀 거냐? 짝수번, 아니다, 홀수번 문제를 다 풀 거야, 지금부터. 우리 지금 대표 문제들 다 풀었죠? 대표 문제들 제외하고 홀수번 문제 있죠? 여기는 일단 오늘 좀 적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반 정도는 여기서 그냥 숙제를 하고 갈 거야. 지금부터 295번, 297번, 299번 이런 식으로 홀수번을 다 풉니다. 그리고 나머지 짝수번호랑 리뷰를 숙제로 할 거예요. 알겠나요?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요. 알겠나요? 자, 지금부터 시작!